한적해 보이는 시골. 그러나 그 이면에 안고 있는 농촌 고령화 문제. 우위로는 뭐 80대 다 이상 되죠. 그래서 저희대로 아마 농사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침체된 농촌에 드론이 불러온 제4차 산업혁명의 바람. 골고루 잘 들어가는, 사람 치는 곳은 더 잘 들어가는데요. 우리 마을에도 이제 기계화가 돼가는구나. 그리고 농업 드론과 함께 농촌으로 향하는 젊은 청춘들.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어르신이 많은데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농촌 불패. 농업을 사랑한 드론 히어로즈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그늘의 잔설까지 마저 녹아내리는 봄날. 그 따사로운 봄 기운은 새벽부터 농부를 재촉합니다. 새벽 이슬에 뒤엉킨 보리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한 뼘만큼 자랄 준비를 하고 있죠. 아침 6시 벽두부터 보리와 농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드론 방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선택한 거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리를 보시면 알지만 보리가 좀 자라 있는 상태라 사람이 줄을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드론 방제로 하면 사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편리한 게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농촌은 해가 갈수록 인력 부족으로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농촌을 선택한 젊은이들이 있죠. 일단은 여기 밭이 4,500평인데 필지가 4개야. 그래가지고 농가분께서 물하고 약재는 구입해 왔으니까 우리가 기체만 갖고 가서 세팅하고 방제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시작하자고. 우리도 작업장으로 따라가 보죠. 일반적인 농업의 풍경이라면 경운기에서 흙이 덕지덕지 묻은 농기계와 농약줄 내지는 살포기를 나르는 모습이겠지만 첨단 시대에서는 이렇게 드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유제만 살포하자고. 그리고 약은 아예 가져왔으니까. 입제 안 살포한다고요? 입제는 하지 말자고. 경운기나 트랙터 소리만 들릴 것 같던 이 농촌에 드론을 조립하는 소리가 들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메마른 농가의 단비처럼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일벌 드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드론 농부가 반갑고도 어색하신 모양인데요. 어때요 보시니까? 좋죠. 뭐 기계화가 뭐 농촌에 돼가지고 기분 좋아요. 좀 기대는 되시나요? 기대가 많이 되죠.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제 기계화가 돼가는구나. 이 마을에 기계화를 불러일으킨 주인공. 초대형 드론은 어쩌다 논밭의 하늘을 누비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기골장대한 청년들은 왜 농촌을 선택하게 된 건지 그 인연의 속사정이 궁금해집니다. 젊은 농부들을 만나기 며칠 전 제작진은 농촌의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땅이 녹고 꽃이 피어나는 시기. 한참 바빠야 할 계절이지만 일하는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산했는데요. 그 가운데 구슬땀을 흘리며 하우스를 짓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인사.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 하우스. 아, 하우스요? 여기 동네 후배 하우스 짓는 거야. 아, 동네 후배님의 하우스를 네, 지으시는 거예요? 하우스 짓는 거 지원 나왔어요. 지어 나오셨어요? 예. 보통 이런 거 하면은 그 하우스 짓는 업체에서 오거나 하지 않나요? 요새 인건비하고 비싸가지고 네. 이런 거 하나 자재만 사다가 지면은 이제 별로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 동네 십시일반 도와주고 그러니까. 농촌에선 한창 바쁜 시기이지만 일손 부족과 고령화의 이중고를 겪으며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그래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마을 어르신들이 두 팔 걷고 나선 겁니다. 시골에는 외국에서 오신 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걔들이 이제 많이 가고 안 들어와요 지금. 아, 그래요? 일손이 많이 딸리지. 코로나 때문에 예. 안 들어와요 지금. 아,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와서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여기 동네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부족한 농촌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마저도 계속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소위 미치고 농사를 짓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이 시기의 농가는 최악의 일손 가뭄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장! 새참 시간이군요. 농사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손 안 닿는 곳이 없는 일이니라 그야말로 중노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새참 시간마저 없었으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 그렇죠. 고문천이. 정말 만나게도 드시네요. 이래서 새참인 동시에 술참이 되는가 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린 가식 없이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그렇지. 뭐 카메라 들이댄다고 우리가 뭐 신경도 안 쓰지. 이장님이 옷을 갈아입었어 뭘 했어. 아니 지금 저 집에서 일에다 추링이 입고 나왔으니. 근데 우리는 원래 이거 인물이 좋기 때문에 아무 걸 입어도 어울려. 네, 농촌의 새참 시간엔 걱정도 잠시 쉬었다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력 부족은 이제 뭐 외국인 인력을 뭐 이제 쉽게 해서 사다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시골에 이제 용역 회사가 있는데 인건비가 비싸니까 거의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약간 후계자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후계자는 이제 우리 대에서 끝내는 일을 안 하는데 거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일을 안 해서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희들도 여기 시골에서 지금 제일 어린 나이인데 지금 이 우위로는 뭐 80세 다 이상 되죠. 그래서 저희대로 아마 농사 끝날 것 같아. 아, 그래요? 후계자가 없어요? 거의 없어. 이게 개인 차원에서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농지를 그냥 농지은행에 맡기거나 그 받아서 돈이나 쓰고 그리고 늙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다소 무거웠던 문제를 담담히 얘기해 주시는 걸 보니 역시 하루 이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야, 이래자. 빨리 끝내. 바람도 불고 할 때도 음악이 필요하지. 난리가 났다. 하지만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고요? 우리는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민족 아니겠습니까? 며칠 후 양감면사무소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약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2020년도 드론 방제 사업단에 일단 모였고요. 양감면 일대 전체를 드론 방제를 하기 위해서 논의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바로 드론 방제였는데요. 드론 방제 계획도를 펴놓고 드론 방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습니다. 빨간 지역은 목장이나 아니면 뭐 시설 재배나 그런 지역을 위험하다고 해서 빨간 지역을 표시했고요. 노란 지역은 농지 면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얀 부분은 산간 지역이나 밭이나 그런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농약을 피해야 할 곳과 농약이 필요한 곳이 사이사이 섞여 있어 살포에 따른 매뉴얼도 완비해야 하는 상황. 그 대안책이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우리 양감면이 이제 화성시에서 그 축산 농가가 한 2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용 작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 방제를 함으로써 그 제외되는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드론 방제로 해서 세밀한 그런 방제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쯤 되니 화성시에서 자랑하는 청년 방제 단원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제작진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양감면의 홍길동, 우리 단장님은 오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분주하신데요. 예, 다들 모여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청년 방제단입니다. 화성시. 예, 오늘 모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드론 방제 연습을 할 겁니다. 무늬만 농부가 아니라 이들은 진짜 요즘 말로 찐 농사꾼인데요. 이 젊은 농부들 중에는 소위 드론에 꽂힌 주인공들이 있었죠. 오늘 바람이 부니까요. 바람에 유의하시고 오늘 드론 세팅을 몇 대로 할 거죠? 일단 2대로만 바람 때문에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는 2대로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따라 바람이 왜 이리 부는지 비행이 순탄할 것 같지만은 않은데요. 바람이 불면 방제 효과가 떨어져 이런 날엔 사실 드론을 잘 띄우지 않지만 오늘은 연습을 하는 날이기에 바람이 잠시 잦아진 틈을 타 비행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연습을 진행하나요? 저희가 아마도 이제 농약 대신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수동으로도 날려보고 자동으로도 날려보는 그런 연습을 할 것 같아요. 드론에 농약 대신 물을 채우고 이륙을 준비합니다. 굉음을 내며 날갯짓을 시작한 드론. 좌로 우로 30kg에 달하는 대형 드론의 운명은 이제 조종사의 멋진 손놀림에 달렸습니다. 지금 근데 그 기체를 봤을 때 너무 커서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 본인 건가요, 저게? 예, 이건 제 거고요. 가격은 조금 고가입니다. 얼마라고 말씀드리기엔 그렇고 트럭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이 녀석이 트럭 한 대와 맞먹는 몸값이라뇨. 날개 달린 트럭인 셈이군요. 한 1년 첫 해에는 농비가 많이 쪼달렸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오히려 저게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옆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변 분들, 노인분들이 뿌려달라고 하는데 잠깐 시간에 뿌려주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자기 가격만큼은 확실히 그렇죠. 하네요. 예, 확실히 자기 값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이 직접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기관의 도움이 있었다는데요. 네, 작년에는 자격증반을 5명을 취득을 하였고요. 금년도에 20명 지원해서 20명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각 농협에 드론 한 대씩을 금년부터 지원을 해서 우리 청년 방제단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술 지원, 연습 장비 지원, 그리고 드론 방제 일자리 제공까지.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농촌의 밝은 미래를 본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지 않고 또는 귀농하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나이대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저는 20대 중반이고요. 20대 중반. 네. 그리고 이쪽은 동갑이시고. 저희들은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예, 뭐 수산업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과수, 뭐 이제 뭐 벼, 그다음에 사과, 뭐 이렇게 다양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적이고 젊은 농부들과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첨단 드론을 보고 있으니 농촌 고령화 문제로 무거웠던 제 마음도 한껏 가벼워지는데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농부와 일소처럼 오래오래 농촌의 땅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쌀알 하나를 만들려면 농부가 7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옛말이죠. 부지런한 만큼 결실이 얻어진다는 농산일. 그 공식에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리밭 방제를 위해 이륙하는 드론. 드론 방제는 비산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펠러의 하향풍 덕분에 약재가 작물 아랫부분까지 골고루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밭주인께서 열심히 일하는 드론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요. 어떻게 드론 농부의 일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니까 어때요? 골고루 잘 풀어져요. 잘 풀어져요? 사람 손으로 하는 거랑 차이가 힘도 안 들고 뭐 진짜 이 정도만 되면 농사 질만해죠. 네. 골고루 잘 풀어지는.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작물은 드론의 비행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요. 신기도 하고 또 이렇게 뿌리나 보니까 거리 같은 거 조정도 잘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난 싫은데 넌 뿌리나 하는 것도 상당히 이게 좋아할 것 같고 이제 근데 이게 보면은 장비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수명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처음이니까 수명이 길다면 상당히 참 잘 만들어지고 좋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쏘아 올린 작은 드론. 농부의 한숨을 웃음으로 만들어준 효자가 틀림없죠. 우리 경기도가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벼를 이제 많이 재배하고 또 평야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33%입니다. 33%가 이제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또 이제 농촌 인구가 오히려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도 이런 드론이나 무인 헬기 이런 방제가 필요하죠. 드론을 가진 청년 농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을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지자체와 기술센터 등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제가 필요한 농가의 일거리를 모아 제공해주는 덕에 농가 부수입으로도 쏠쏠하다고 하는군요. 자, 이제 남은 일은
소중한 농기계를 갈고 닦는 일이겠죠. 젊은 농부의 일과를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식 같은 드론부터 살뜰히 챙기는 세영 씨. 부지런한 이 농부는 무슨 일이든 지체하는 법이 없나 봅니다. 물론 비싸기도 하니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드론 노즐인데 이 노즐이 굉장히 미세하게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무량이. 그래서 이거 항상 뭐가 돌가루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꼈는지 안 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용하고 나면은 항상 약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덩어리에서 뭉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작업합니다. 삽이나 쟁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드론이 대신하는 풍경. 참 낯설고도 한편으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제 제 할 일은 끝났고 이제 제 할 일이 한다. 이제 제 할 일 하러 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아니 그 아침에 저거 했는데 안 끝난 거예요? 예, 아침에는 다른 분들의 일을 해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 본업의 일을 해야 됩니다. 논에 가서 로타리를 좀 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드론이 전공인 줄 알았는데 본업은 농부였었죠 참. 이래봬도 농사 10년 차. 벼농사, 밭농사는 물론이고 축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 농부입니다. 유학파에 대학원 진학에 한때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농업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고향에 정착하게 됐다는군요. 지금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다들 기계들이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제 삽질하는 시대는 이제 어른 시대,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도 이제 선후배 간의 콜래버레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성세대는 작물에 대한 생육 정보나 재배 노하우를 전수하고 젊은 세대는 드론과 같은 장비를 도입해 일손 부족을 해결한다면 더 없는 환상의 콤비가 되지 않을까요? 주어진 미래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 드론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농부 생활이 기대됩니다. 농업 농촌은 여기 정년이 없는 세상입니다. 정년이 없다는 거는 65세, 60세 그런 거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부지런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조금씩 농사 짓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적기 때문에 소득이 적겠죠. 하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은 다시 사람 사는 냄새와 흙내음으로 가득해질 겁니다. 농촌의 드론 히어로는 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물에도 있죠. 이곳은 묘구 저수지인데요. 경기도 화성 지역 농사에 쓰이는 농업용수를 모아두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물이라 그런지 이미 다른 생물들도 이곳에 터를 잡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물에서 활약하는 새로운 농촌 드론 히어로를 만나볼까요? 자, 이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나온 드론 히어로즈입니다. 이들이 들고 나오는 드론을 보니 일반 농업 드론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무엇이 특별할까 지켜보니 아니 저건 구명조끼 아닌가요? 드론과 구명조끼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드론에다 구명조끼를 다는 건 처음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 드론이 고가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있는 전자회로로 나중에 침수가 됐을 때 그때는 복구가 안 되지만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구명조끼를 달았습니다. 아마 이거 특허 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 드론은 바로 물 위에서 사용하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이 물 위로 가는 건 알겠지만 그 후엔 어떤 일을 할까요? 설마 잠수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1번 온, 2번 온, 3번 온. 이 드론은 바로 채수 드론이었습니다. 농업용수를 담은 저수지 가운데로 가서 물을 떠오는 드론인데요. 하늘을 나는 드론이 직접 잠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렇게 채수 장비를 꼬리 끝에 달아 채수한다고 합니다. 보통 농사용 드론은 그 10리터 정도의 약품을 넣어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뭐 채수 장치나 무게 때문에 이제 이 배터리 소비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크고 좀 빨리 갔다 올 수 있게 좀 제작을 했습니다. 수심별로 한 번에 약 4리터의 물을 채수할 수 있는 드론. 이 드론을 도입한 데에는 작업의 효율성도 있지만 좀 더 과학적인 수질 조사와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제 최근 그 친환경 농산물이 이제 각광을 받고 물이 깨끗해야 이제 저희가 이제 먹는 그 작물도 이제 깨끗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농부가 드론으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드론은 안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같은 드론이 농촌의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그 말로만 듣던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요? 곳곳에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드론 히어로들을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젊은이들보다 좀 작은, 아니 작지만 꿈은 더 원대한 드론 히어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척척착착 숙련된 손놀림으로 드론 비행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비행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전문가 포스를 뿜뿜 뿜어내는 이 소녀. 정말 드론 히어로인가요? 교관님은 좀 연륜이 있어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교관님은 조금 앳돼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 드론 동아리 회장님도 같은 학교 학생들 지도해 나가면서 같이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꿈의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또 제안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하, 그냥 드론을 좋아하는 학생이 아닌 스스로 직접 드론 동아리를 만든 학교 드론 동아리 교관이자 회장님이었습니다. 드론 동아리 창설부터 지역 내 봉사활동까지 학생의 신분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배경엔 지역의 든든한 지원도 함께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드론 실습할 수 있는 뭐 강사비나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소모품 이런 그 기타 경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걸 실습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창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드론을 활용한 소독 봉사 활동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농업용 드론이 해충만 잡는 줄 알았더니 바이러스도 잡고 있습니다. 그 멋진 드론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이 학생. 어떤 친구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죠? 혜주 학생을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혜주 학생 집에 드론 관련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 네. 온통 초록색으로 덮인 방이 인상적이군요. 지금 보니까 방이 완전 다 전체가 초록색이에요. 네. 그리고 식물은 대표하는 색이 당연히 초록색이죠. 그래서 식물을 사랑하고 농업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다 발랐죠. 아직은 인형과 아기자기한 소품을 좋아할 19 소녀이지만 농업에 대한 욕심과 신념만은 확고한데요. 이를 증명하는 흔적들이
방안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조직 배양을 한 건데요. 이 배지라고 이 배양병 안에 묵은 상태로 양분이 있어요. 식물체 일부를 잘라가지고 넣으면은 그게 번식을 해요. 식물 얘기에 아주 신이 났군요. 작물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4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 학생입니다. 혜주 학생이 드론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 생물학에도 관심이 있나 봐요. 네. 이거 배지 말고도 지금 보니까 옷도 되게 신기해요. 보통 여고생이 가지고 있는 옷 맞나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드론 동아리 단체 조끼고요. 활동할 때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해요. 이거는 바이오 시스템과 작업복인데 이게 너무 탐나가지고 또 기계 만지는 일도 많이 하고 싶고 하고 하니까는 제가 개별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청색의 작업복에 탐나서 직접 구입했다는 이 소녀. 농업과의 사랑에 단단히 빠진 것 같죠? 뭘 입어도 예쁠 때이지만 작업복도 제법 잘 어울리네요. 지금 뭐 이렇게 다 봤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쵸. 드론을 날리는 사람인데 네. 뭐가 있어야겠잖아요? 네.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맞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네. 오. 이게 드론 국가 자격증입니다. 2개네요? 네. 이게 한국어, 영어 이렇게 있어요. 국제 자격증인가 봐. 여기서 한번 따면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그럼 언제 따게 된 거예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이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좀 걸려서 몇 번 떨어지고 해서 결국 2019년 2월 달에 아주 힘들게 땄습니다. 드론 외에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와 유기농 농업 기능사 자격증까지 욕심이 참 많은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도 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을까요?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있죠. 중학교 때는 2위를 했어요. 파일이 엄청 많네. 매번. 네. 이건데요. 오. 꿈이 담긴 비밀의 노트. 또박또박 눌러쓴 글씨에 이미 농업인의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매년 해야 할 일들이 꽤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생명과학고를 졸업해서 네. 기계학과를 간 다음에 네.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고 네. 했어요. 대기업에 취직을 한 다음에 농사? 네. 왜 대기업에 먼저 취직을 하고 농사를 해요? 일단 기계에 대해 좀 알고 돈도 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인가요? 아, 돈보다는 전 기술 배우는 거를 목표로 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오.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농사지을 땅도 농기계도 살 수 있는 거죠. 혜주 학생은 계획이 다 있었군요. 제가 중학교 때 드론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증이 우선이다 해서 자격증을 따고 동아리를 만들어야겠다 이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드론에 대해 탐구도 해보고 그리고 비행 능력 그런 거 다양하게 탐구하면서 실력도 키우고 학생들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도 확장시켜주고 취업이랑 진로의 그런 폭도 넓혀주고 싶었어요. 네, 혜주 학생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준비된 신사차 농업인이었군요. 며칠 후 혜주 양을 다시 만나기 위해 찾은 곳, 드론 연습장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은 자격증 준비와 과제를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뭘 하든 농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세상 제일 즐겁다는 소녀. 오늘따라 작업복이 더 빛나 보입니다. 이거 입으면 막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시험 보고 오는데도 이거 입고 갔다 왔어요. 이쁜 옷도 입고 싶고 할 텐데. 제 눈엔 이게 제일 이뻐요.
작업복이지만 청결 유지해서 입고 있죠. 더러워지는 즉시 빨아요. 작업복이 아니게 됐는데. 작업복이지. 공부도 작업이야. 맞습니다. 학생은 공부도 작업이죠.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진지하게 준비하는 걸까요? 저희 연구 과제 이 주제는 드론을 이용한 각종 작물의 방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방제용 드론을 98% 정도를 벼에만 쓰고 있어요. 방제를 할 때. 그리고 나머지 한 1.8% 그 정도만 밭작물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드론 방제용 드론의 사용 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 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급하고. 현재 농업용 드론은 방제 분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밭작물은 벼와 다르게 작물의 키나 잎이 퍼져 있는 상태 등이 달라 각각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한데요. 작물의 특성에 따라 드론 방제를 어떻게 할지 실험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내려. 그만. 일단 이륙은 잘 된 것 같은데 어째 드론이 한 자리만 맴드는 것 같죠? 막 날아가네. 아니. 내가 그냥 눌러보면 바람이 세가지고. 아니 너 이거 제대로 안 맞춰놨지? 직진하는 거. 펄럭거려. 내가 말했지, 뒤로 빼라고. 뒤로 뺀다는 게 앞으로 밀고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아니 그 뒤로 빼는 게 아니야. 앞으로 미는 거지 그러면. 웃기지 마. 나 진짜 진지하게 할 거야. 야, 안 돼, 얘네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짜 미치겠다. 아무래도 비행이 불안해 보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갖고. 사람. 오호. 쌤 안 보이시냐? 쌤 욕먹는다 이거. 아니 이거 왜 안 하실 거야? 고장만 안 나면 돼. 뭐야, 이거 바람 왜 이렇게 세게 부냐? 5m/s 이상 비행 금지. 오케이. 저번에 이거 뒤집히는 거 봤어. 바람이 세서 비행은 물론이고 착륙에도 난항을 겪는 드론. 지금 내려. 지금이 기회야. 이거 헬기 착륙하는 거 같아. 착륙 지점은 살짝 벗어났지만 그래도 무사히 안착해 다행입니다. 들어서 빼. 이거 시험이었으면 우리 떨어졌어. 뒤집힐 뻔했네. 오늘이 바람이 너무 세요. 이게 원래 드론이 5m/s 이상일 경우에는 날리면 안 되거든요. 뭐가 5m/s 이상이면? 바람이. 그쵸. 이게 또 프로펠러가 4개여가지고 자리 잡는데 좀 힘이 약해요. 잘못하다가 뒤집힐 수 있어서 상당한 이런 때 오히려 기술이 필요해요. 안 부딪히면 된 거야. 안 부딪히면. 뒤집히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래. 방사하면서 앞으로도 못 갔어. 그러게 야속한 바람 탓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건데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아저씨 눈엔 기특하기만 한데 말이죠. 제 꿈은 스마트 농업 연구원인데요. 스마트 농업 해가지고 농업이랑 기계 조합을 이뤄서 4차 산업으로 농업계 혁신을 이끌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농사 짓는 분 중에 어르신이 많은데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농업은 생명의 기본입니다. 기술은 시대를 이끄는 마중물의 역할이죠. 신념과 열정으로 농촌의 현실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드론 히어로즈. 시골살이의 뜻을 둔 청년들이 이 땅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길, 그리고 희망의 싹을 틔우길 마음 담아 응원합니다. 드론 왜 죽었어?
드론 왜 죽었어? 치과 소리 나. 유지라도 가능하겠다. 안 그러길 바라야지. 혜주 학생 방금 전에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 모양인가요? 자격증 딸 때는 큰 기체로 하는데 조그만 걸 잡으면은 이게 또 낯설어요. 훈련할 때는 이렇게 되는 일이 거의 없고요.